기독교 공연은 봉사 차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관객들이 스스로 찾는 그야말로 공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문화동행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윤성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이 어떻게 좀 탄생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문화행동 아트리와 문화동행 아티스트 또 작은 극장 광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먼저 이렇게 이름으로 좀 혼동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열심히 외웠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헷갈려가지고. 그 시간 순서로 보면은 그 문화행동 아트리, 네. 예,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 분들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창작 뮤지컬을 1년에 한 편씩 하나님과 또 여러 한국교회 성도분들한테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게 2017년도에 뮤지컬 더 북이라는 작품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장기 공연을 하면서요. 네. 그것을 이제 씨앗이 되고 시발점이 돼서 네. 대학로의 작은 극장 광야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 전용관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직전에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문화 선교 기업으로 문화 동행 아티스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트리는 공연을 만들고 아티스트는 홍보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네. 거기서 올라가는 공연들이 작은 극장 광야에서 올려지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구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네, 네,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저희가 탄생 배경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네. 네. 최근까지 루카스 공연이 진행됐던 걸로 아는데 현재 좀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했던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루카스가 지난 6월 1일 네. 마지막 공연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공연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그곳에서 왔는데 청담동의 학동 사거리에 하나님이 또 좋은 공간을 허락하셔서 네. 공연장 이름을 이제 작은 극장 광야가 아니라 광야 아트센터라고 변경하고 네. 저희들이 곧 이제 개관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개관 기념 공연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뮤지컬 더 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전에서는 이제 첫 공연인 건가요? 그렇죠. 개관 기념 공연입니다. 네. 네. 또 광야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는데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신 거죠? 예, 뭐 대학로도 뭐 소극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뭐 한 200석이 채 미치지 못했는데 여기도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 200석이 조금 넓은데 대학로에 와보셨던 분들이 지금 공연장에 오시면 그래도 많이 좀 커졌다는 느낌을 네. 가질 정도로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있어 보이고 네. 좀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열심히 개관 준비에 있습니다. 그 어쨌든 네. 네. 뭐 질문하시죠. 저희가 오디오가 섞였네요. 네. 그래도 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독 뮤지컬 전용 극장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대학로에서는 이제 기독교 뮤지컬만을 올리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네. 광야 아트센터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또 주신 마음이 단지 뮤지컬 장르만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CCM 콘서트라던가 또 기독교 영화인들도 요즘은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교회 오빠 같은 걸 보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연계해서 조금 욕심은 나지만 기독교 종합 어떤 문화예술센터처럼 아주 이렇게 소박한 곳이지만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질문하려던 거를 박예명 앵커가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전 좀 다른 질문을 네. 좀 드리면 그동안 진행한 작품 수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좀 작품들이 있었습니까? 네, 2017년 7월 이제 개관하고 대학로에서요. 한 9편의 작품이 있었더라고요. 네.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요한계시록 있었고요. 네. 루카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이제 올라가는 더부 그리고 또 오마이갓스라고 하는 코믹한 뮤지컬도 있었고 아, 네. 어린이 뮤지컬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나 온 세상의 하나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콘서트라고 그래서 그 송정미 아티스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뮤지컬 콘서트로 한 적도 있었고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공연을 하셨을 때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 글쎄요. 질문엔 없었던 질문이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이게 라이브잖아요. 아, 배우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사색이 돼서 옆에 대기실에서 아. 한때 배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무대에서 과연 다음 씬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예, 얼마 전 루카스 때 일인데요. 아, 네. 진짜요? 제가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색이 됐을 때 공연 도중에 제가 나가서 양해를 구하고 공연을 끊어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도 있었고요. 네. 또 그 공연 직전에 또 한 배우가 뭐 좀 무릎을 잠깐 다쳐가지고 네. 그러면서 몇 시간 만에 새로운 배우가 그것을 대체하기도 하고 아. 그래서 뭐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그때 이제 어떻게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좀 다행히 처음에 궁금하시네요. 아팠던 그 자매 배우셨는데 네. 그분은 끝까지 버텨내셨어요. 아.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응급실로 아.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에 잘 회복이 되셨고요. 네. 그 무릎을 다쳤던 그 배우 대타했던 것들도 은혜 가운데 전혀 티 안 나게 예,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프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진짜 은혜로 잘 위기를 넘겼습니다. 예. 네. 좀 이제 에피소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접 글을 쓰기도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네. 또 문화행동 아트리와 문화동행 아티스트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는지도 소개해 네. 주시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연의 대부분의 창작과 작품 지도는 아뜨리 선교사님들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곳에서 뭐 요한계시록, 더북 이런 정말 귀한 작품들을 기도하면서 대본을 쓰시고 네. 또 작곡을 하면서 또 직접 세트도 만들면서 네. 저희들하고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처 거론하지 못했지만 작은 극장 광야 1주년 개관을 기념해서 극단 광야라고 하는 이제 1년 반의 단기 문화 선교사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극단 광야 배우들이 광야에서 올라가는 대부분의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외부적으로 이제 시페설하게 어떤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있고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네르고스라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동역자라는 의미인데요. 수네르고스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한 30여 곳 정도가 현재 계시는데 네. 네. 1년에 한 편 이상씩 한 회 전체를 성도분들이 구매하셔서 공연을 관람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수네르고스 교회들이 1년에 1회 이상 객석을 채워주시는 것이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고요. 원래 공연, 연극의 4대 요소 중에 관객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들의 기도와 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독교 공연을 어쨌든 이제 꾸준히 기획하시고 무대에 올리시면서 좀 느끼신 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장기 공연의 어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느끼신 점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이게 돌이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루카스 마지막 공연 때 제가 이제 종연 인사로 무대에 서서 네. 지난 2년여 동안 이 광야에 어떤 일종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9편의 작품이 총 421회 공연을 했고요. 거기에 5만 3천 명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치를 보니까 5만 3천 명 중에 4만 8천 명이 유료 관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료율이 90%가 넘더라고요. 이걸 돌아보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성도분은 캐나다에서 뮤지컬을 보려고 가족과 함께 네.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손을 데리고 저희 공연이 없는 날인데 대학로로 오시면서 네네.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오셨냐 말씀드리니까 저희 딸아이가 아주 뭐 진짜 어린 친구였어요. 네. 엄마 대학로에 기독교 뮤지컬만 하는 공연장이 있다는데 나 거기 가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미력하지만 작지만
하나의 이 시대의 어떤 기독교 문화의 어떤 유산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감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기독교 공연은 보통 무료라는 인식이 많은데 이렇게 뭐 유료로 이렇게 티켓을 사서 공연을 보신 분들이 90% 정도가 된다고 네. 하니까 또 큰 성과를 얻으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또 저희를 이렇게 네. 또 살찌게 하고 네.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봐야죠. 그래도 앞으로 좀 이 기독교계 공연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전도 하셨으니까 광야 아트센터에서도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예. 사실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걸 봤을 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문화와 엔터와 이런 쪽으로 너무나 청소년들이 관심도 많고 제가 자라던 시대에는 뭐 장래 소망, 희망 그러면 뭐 변호사, 의사 뭐 다 네. 이랬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이런 미디어나 어떤 연예계 계열이잖아요. 크리스찬 학생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작지만 저희가 하는 사역이 조금 더 공간도 넓어지고 또 광야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공연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좀 이런 곳에 좋은 컨텐츠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좀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 어떤 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말씀드렸던 뮤지컬 더북이 10월 1일 날 개막을 해서요. 네. 12월 21일까지 공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일부터 그 송정미 아티스트의 크리스마스 인 러브 콘서트가 또 광야 아트센터 개관 기념으로 연말까지 이어지고요. 네. 내년에도 올해 대학로에서 했었던 것처럼 4편의 기독교 뮤지컬이 레파토리로 1년 내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앵콜하고요. 루카스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아바 아빠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또 더북을 하고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히든 카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한국교회 8, 90년대에 그때의 어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던 복음성가들을 주쿠박스로 묶어서요. 한국교회 주쿠박스 뮤지컬 해서 제목이 문학의 밤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성도분들한테 추억을. 다시 한번 옛날을 떠올리게 하고 그 단어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한국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붐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까지 아주 분주한 나날들이 네, 이어질 꽉 것 차 있습니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에게는 공연 한 편일 뿐이지만 이 무대에서 전달되는 거룩한 메시지가 이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전달이 돼서 또 그것이 그들의 또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화동행 아티스트 윤성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